안녕하세요. 기초해킹 실습 11강 시작하겠습니다. 11강은 이번 학기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마지막 회차입니다. 이번 주차의 범위는 지난번에 설명을 못한 Same Origin Policy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이제 포함 취약점 유형의 하나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은 이만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Same Origin Policy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HTTP의 특성 중에 하나로 그 커넥션리스와 스테이트리스라는 특성이 있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만 이용해서는 우리가 서버 입장에서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였는지, 이 사용자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션하고 쿠키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증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로그인을 할 때 보면 그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 드림액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인데, 우리가 로그아웃을 해보고 다시 로그인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뭐 제 이메일과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자동 로그인이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있고, 이 자동 로그인에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뭐 다시 다른 탭에서 들어간다거나 또는 뭐 브라우저를 아예 이제 끈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 로그인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세션과 쿠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림앱 같은 사이트에 최초로 로그인을 할 때 이 사용자에 대한 어떤 랜덤한 세션 아이디를 발급을 하고, 우리가 뭐 토큰이라고도 하고 세션 쿠키라고도 하죠. 토큰 값을 발급을 하고 이제 set 쿠키 그 응답 헤더를 이용해서 그 토큰을 브라우저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이 브라우저는 서버가 발급해준 그 토큰을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제 접속을 했을 때 그 쿠키를 포함해서 우리가 요청을 전송하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보내오는 세션 아이디를 보고 이 세션이 아직 유효한 세션이네. 그러면 이 사용자는 로그인을 했던 사용자구나. 자동 로그인 시켜줘야지라고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버 그 차원에서 그 세션 발급한 세션 아이디에 대한 어떤 수명 주기 값을 뭐 한 1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발급한 지 10분이 지나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세션 그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얘는 invalidate 된 세션이니까 로그인을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인증 상태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악의적인 사이트에서 내가 기존에 인증이 된 다른 사이트로 요청을 전송할 수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뭐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발음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이트입니다. 네, 페이스북이라는 데 우리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 서버는 우리한테 세션 아이디를 발급해 줄 것이고, 우리는 즉 우리의 브라우저는 발급받은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분간은 이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인증된 사용자, 로그인된 사용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쩌다가 브라우저의 다른 탭에서 또는 뭐 브라우저를 껐다가 이제 뭐 우리가 뉴스를 보려고 조선닷컴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혀 다른 뉴스 페이지임을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뉴스 사이트인 조선닷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 사이트는 공격자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는 이 페이지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을 해놨냐면, 우리가 facebook./post라는 곳이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위한 엔드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로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는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이 내가 들어간 뉴스 페이지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는 공격자에게 장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날아가는 그 어떤 객체를 보면 뭐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는 이런 타이틀의 어떤 게시글을 게시하라는 그런 요청을 전송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조선닷컴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도 내가 뭐 예전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았던 내 SNS 계정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상한 글을 작성하는, 즉 원하지 않은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선닷컴에서 동작한 자바스크립트가 페이스북닷컴으로 자유롭게 요청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가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이트에서 인증된 사이트로 요청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차원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SOP라는 보안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 SOP는 Same Origin Policy, 우리말로도 동일 출처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차원에서 다른 오리진에 있는 웹 자원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이냐? 오리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URL이 있을 때 스킴하고 호스트와 포트가 모두 같아야 같은 오리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URL이 이렇게 있으면 이 URL을 이제 조각조각별로 뜯어서 앞에 흔히 이렇게 그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HTTP 부분을 스킴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HTTP도 있을 수 있고 HTTPS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웹브라우저로 뭐 파일 공유 서비스 같은 데 들어간다면 뭐 FTP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서버의 주소가 어디인가, 이거를 우리가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은 부분을 이제 패스,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HTTP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HTTP 통신은 기본적으로 80 포트를 사용해서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URL을 생략한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0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이제 포트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포트는 이제 흔히 어떤 컴퓨터에 요청을 응답해 줄 수 있는 문이 한 65,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5,000개의 문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TC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 TCP로 들어오는 통신을 받아주기 위한 이제 65,535개의 문이 있고, UD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또 UDP로 들어오는 요청을 받기 위한 65,535개의 어떤 문이 있고, 각 문마다 이제 1번, 2번, 3번하고 번호가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줄여서 뭐 포트 뭐 22, 포트 21 이런 식으로 그냥 포트 뒤에 숫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통신 포트들 중에는 우리가 아주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들이 이미 우리는 이 포트를 쓸 거야라고 점유해서 사실상 그 통신 프로토콜 외에는 다른 규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운영 체제들이 새로운 통신을 하려고 할 때도 여기는 쓰면 안 되지 하고 비켜주는 그런 유명한 포트들이 이제 앞쪽 번호에 주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SH로 이제 시큐어 쉘 원격 접속을 할 때는 이제 TCP 22번 포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HTTP 통신할 때도 이제 TCP 80 포트를 사용을 하고, HTTPS라고 이제 HTTP 통신을 이제 암호화하는, 통신 내역을 암호화해서 중간에 도감청이 불가능해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이제 443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 TCP 443이죠. 이런 거를 간단히 포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린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URL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두 URL이 같은 오리진에 있는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URL이 주어졌다고 할 때 지금 store.company.com /dir/page.html이라는 어떤 웹 경로에 웹 이 자원을 HTTP 프로토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URL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좀 다르지만 스킴이 같고 포스트가 같고, 여기도 지금 뒤에 80 포트가 숨어 있는 거죠. 포트가 같기 때문에 얘네는 same origin, 같은 오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스킴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오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store.company.com이 아니라 news.company.com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호스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same 오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렇게 오리진이 다른 어떤 주소에 대해서는 거기로 요청을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상호작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브라우저 단에서 구현한 보안 수단이고, 그래서 뭐 브라우저 자체를 해킹하려고 하는 어떤 공격자들은 이 브라우저의 SOP를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 기법도 많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사례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그 페이스북.com 이 조선닷컴에 이제 탑재된 어떤 스크립트는 facebook.com/post라는 곳으로 요청을 보내려고 할 텐데, 만약에 이 둘이 둘 다 HTTP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포트는 같겠죠. 포트가 뭐 같다고 하더라도, 포트가 같고 지금 스킴이 같은 URL이지만 결정적으로 호스트가 다른 상태입니다. 조선닷컴과 페이스북닷컴은 서로 다른 호스트이기 때문에 SOP가 적용된 경우에는 브라우저는 내가 조선닷컴에 들어갔는데 그 조선닷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페이스북닷컴에 이런 글을 올려라라는 요청을 날리려고 해도 브라우저 딴에서 이 둘은 오리진이 다르잖아 하고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뭐 이런 행위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미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땡겨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Vue.j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프레임워크들은 우리가 흔히 그 구현체, 온라인상에 있는 구현체를 땡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나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나 뭐 디자인을 적용한 어떤 스타일 시트 같은 걸 가져오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적으로 SOP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림에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오늘 내용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현을 하는 도중에 서로 다른 오리진 간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뭐 에크미라는 회사에서 이제 store.acme.com이랑 news.acme.com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이제 에크미가 운영하는 에크미 뭐 쇼핑몰이고, 여기는 에크미에서 운영하는 에크미 뉴스예요. 그래서 에크미 뉴스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그 자기들 뉴스가 이렇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 연세대 뭐 통합 뭐 이런 속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뉴스 만들면 돈이 안 벌리니까 자사 쇼핑몰에 광고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에크미 쇼핑몰 특가 해가지고 뭐 계란 39, 승란 39, 오늘만 뭐 7,900원 뭐 이런 거를 넣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땡겨오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는 지금 어디냐면, 이 사이트는 news.acme.com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에크미 쇼핑몰에서 계란 39짜리가 오늘만 특가라는 거는 뉴스 사이트에 저장된 정보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우리는 store.acme.com에 있는 어떤 API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청해서, 야, 내가 오늘 광고를 해야 되니까 광고할 건덕지를 좀 반환해줘 라는 어떤 API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청을 날려야 되는데, 그런 코드를 우리가 구현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돌리면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전송하는 어떤 코드가 SOP 때문에 SOP로 인해서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store.acme.com이랑 news.acme.com은 다른 오리진이죠. 왜냐하면 호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러면 에크미사에서는 이제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아니,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나고 뉴스를 이제 뉴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난데 왜 이렇게 상이한 오리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단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개발을 하는 도중에도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구현 도중에 서로 다른 오리진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CORS라는 방법이 있고,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그 서로 다른 오리진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준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서버가 먼저 브라우저한테 너가 어떤 오리진에는 어떤 것까지는 해도 돼 라는 어떤 사양서를 보내줍니다. 통신을 하기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버가 이제 news.acme.com에 접속한 브라우저한테, 야, 너는 store.acme.com에 http get 정도는 보내도 돼. 쿠키 달아도 돼. 또는 쿠키 달면 안 돼. 또는 뭐 어떤 헤더는 달아도 돼. 달면 안 돼. 이런 어떤 제약사항을 담은 사양서를 전송을 하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요청만 크로스 오리진 요청을 승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OP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공격 또는 이제 취약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XSS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 왜 XSS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걸 그대로 줄였다가는 CSS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진짜 CSS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XS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취약점은 공격자가 웹페이지에서 어떤 클라이언트상에 동작하는 스크립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대부분 자바스크립트지만 예전에는 몇 개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스크립트를 마음대로 삽입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을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현대적인 그런 케이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웹페이지에서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를 공격자가 이제 삽입해서 동작시키는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Stored Cross-Site Scripting, Stored XSS와 Reflected XSS라는 형태의 두 가지를 다뤄볼 겁니다. Stored XSS는 공격자가 삽입한 악성 스크립트가 데이터의 형태로 서버에 보관이 된 후에, 그냥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보관이 되었다가 아무나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 그대로 노출이 돼서 동작하는 좀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고, Reflected X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스크립트가 숨어 있다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날아올 때 그 스크립트가 그 응답에 포함이 돼 있어서, 즉 그 응답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제 동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Reflected X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주제여서 오늘 다루진 않을 거지만, 이제 DOM Based XSS라고 해서 그 어떤 현대적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에는 우리가 어떤 화면 구성을 더 효율적으로 또는 더 미려하게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딴에서 어떤 그 화면 구성, 어떤 화면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뭐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요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기반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워크들의 어떤 코드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어떤 방식의 입력을 우리가 공격자가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해서 웹페이지의 내용이 변하면서 생뚱맞은 스크립트가 이제 삽입되는 경우를 제가 좀 쉽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얘기했지만 DOM based XSS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외에 어떤 브라우저의 SOP를 우회를 해버려서 아무데로나 이제 요청을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뭐 이런 더 어려운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Stored Cross-Site Scripting과 Reflected Cross-Site Scripting을 다뤄볼 것이고, Stored XSS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가 게시물이나 댓글 같은 곳에 스크립트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노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뭐 글을 썼는데, 여기 지금 제가 커뮤니티 뭐 이런 곳에 보면 여러 가지 게시글이 있어요. 이렇게 뭐 보안 초봉을 알려달라는 게시글도 있고, 해킹 입문자입니다 뭐 이런 뭐 되게 좋은 그런 글도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댓글에 이제 뭐 이런 거를 스크립트를 막 자바스크립트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삽입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삽입을 했을 때 내가 댓글을 달았으니까 내 댓글은 이 드림맥 서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댓글을 달았으니까 이 밑에 노출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노출된 내용의 스크립트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게시글에 좋은 마음으로 입문자구나, 답글을 달아줘야지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브라우저에 제 댓글이 노출이 되는 순간에 곧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Reflected XSS보다 훨씬 더 심각한 취약점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Stored Cross-Site Scripting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뭐 웹방화벽을 우회하고,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우회 수단을 이제 탐지 수단 또는 이제 판별 수단, 뭐 보안 수단을 우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뭐 그런 우회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가장 단순한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정직하게 스크립트 태그를 박아서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이용한 방식인데, 이미지란 태그를 달고 HTML 태그죠. 얘네들은 다 이미지란 태그를 달고 src는 q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 q라는 URL이 존재할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근데 이런 이미지 같은 엘러먼트들은 에러가 났을 때 어떤 코드를 동작시킬 것이냐를 자바스크립트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러가 나는 이미지에 에러가 났니?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동작시키라 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SVG라는 어떤 SVG 같은 경우는 벡터 그래픽인데, 그러니까 이제 확대를 해도 화실구지가 되지 않는 그런 그래픽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그래픽을 이제 삽입을 할 때 그래픽에 이제 온로드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픽이 이제 페이지에 노출이 되자마자, 즉 로딩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런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태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러트 구문을 써요. 왜냐면 얼러트를 쓰게 되면, 얼러트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렇게 콘솔을 띄워 가지고
얼러트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얼러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얼러트를 할 때 단순히 뭐 얼러트 1 같은 거로 해서 얼러트가 됐구나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document.domain이라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라는 권고사항, 그러니까 추세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거 다큐멘트 도메인으로 이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라는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1만 출력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얼러트가 도는구나만 확인할 수가 있지만 document.domain이라는 거는 지금 그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동작시킨 그 어떤 컨텍스트, 그 사이트에 지금 유효한 도메인이 어디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아이프레임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사이트 안에 사이트를 집어넣고 그게 사이트 안에 사이트가 아닌 것처럼 막 그 행세를 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을 잘하면.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드림핵을 공격하고 싶었던 건데, 물론 할 생각도 없지만 드림핵을 공격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그 드림핵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전혀 다른 사이트의 인바이러먼트 상에서 환경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통했을 경우에는 그 사이트는 이제 공격이 가능한 거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드림핵은 공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키먼트 도메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렉티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응답에 반환하는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우리가 뭐 검색 같은 걸 하면 뭐 검색 창이 이렇게 있고 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제 AAA를 넣고 검색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그 사이트가 막 로딩이 되면서 AAA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뭐 많이 없겠죠. 뭐 검색 결과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만약에 이런 페이지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면, 스크립트죠.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다면 응답 페이지에 이렇게 내가 넣은 스크립트가 이거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하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약간 돌아버린다면 이 콜론이 문제열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어떤 특수기호 콜론이라고 했을 때, 콜론이 아니라 쿼트죠. 쿼트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브라우저상에서 이걸 어떤 스크립트 요소라고 해석을 해서 이 부분에 스크립트를 동작시켜 버린다면 되게 스크립트가 동작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페이스북이라고 치면 뉴스라고 합시다. 그럼 뭐 news.acme.com 서치 한 다음에 Q는 AAA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넣은 거를 검색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스크립트, 뭐 도큐먼트 그러니까 얼러트를 할 수 있으면 누군가가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노출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악성 URL, 악성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법을 공유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마크다운 같은 걸로 이제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서비스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에 이렇게 네이버.com에 접속하기 이렇게 작성하면 실제로 보일 때는 네이버 여기 밑줄 쳐져 있고 에 접속하기 하면서, 제가 지금 텍스트를 표현은 못하지만 여기만 이제 언더라인 돼 있고 여기만 파랗고 해서 클릭하면 네이버로 들어가지는데, 대신에 이 링크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노출이 안 되잖아요, 시각적으로는. 근데 이런 곳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공격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네이버에 접속한 줄 알았다가 터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SS의 종류를 알아보았고, 그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터졌으면 그러면 얼러트 하는 거 말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쿠키를 훔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쿠키 안에는 높은 확률로 그 페이지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제 세션 토큰이 있을 경우에는 횡재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토큰을 그대로 훔쳐다가 그 사람인 행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토큰을 내 브라우저에 집어넣고 접속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흔히 document.cookie 라는 곳에 접속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 document.cookie 값을 공격자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시간 제약상 드림의 강의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드림의 강의에 초급 강의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러면 XSS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개발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입력값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값 검증이라는 거는 뭐 정말 이제 뭐 스크립트 이런 뭐 문자열 이런 뭐 이미지 이런 문자열이 뭐 포함이 되어 있는가 뭐 심지어 뭐 꼭새까지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블랙리스팅을 해서 뭐 필터링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 누군가가 글을 쓸 수 있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글에 과연 링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 과연 그 사람들이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상담원과의 대화 페이지에 사진을 싣거나 링크를 받거나 스크립트를 넣거나 뭐 그런 기능은 구현해서도 안 되지만 HTML을 편집할 수 있거나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좀 오버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상담원이랑 채팅할 건데.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런 건덕지 자체를 이제 그런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기능적으로 구현하지 않음으로써 입력값의 어떤 철저히 플레인 텍스트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검증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HTML 엔티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코딩 방식인데 입력에 꺽쇠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우리가 end lt 그 세미콜론이라고 바꾸면 브라우저가 봤을 때는 브라우저는 페이지를 모니터에 그려주는 친구잖아요. 정확히는 렌더러가 그려주죠. 그러면 렌더러는 얘를 봐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렌더러는 얘를 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정보에는 차이가 없는데 대신에 브라우저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스크립트인가 하고 XSS에 노출을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뭉개진 거는 앞만 봐도 이게 HTML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XSS가 터질 여지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쿠키를 보호하는 방법이 이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서버 단에서 어떤 쿠키를 지정을 할 때 HTTP only라는 쿠키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쿠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세션 토큰이 HTTP only라는 어떤 것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백날 다큐먼트.점 쿠키를 조회를 해봤자 여기서 그 토큰 값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뭐 네임은 뭐 철수 뭐 이런 것만 나오지 그 세션 토큰 값은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쿠키는 HTTP only라는 어떤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쿠키를 보호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입력값 검증하고 뭐 이런 이스케이프 처리해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신 해주는 그런 제품들 있죠. 보안 제품들. 예를 들어서 이런 류의 어떤 작업을 특히 잘 하도록 설계가 된 웹방화벽, 웹파이어월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제품을 썼으니까 구현을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구현은 최대한 이런 입력값 검증하고 출력 시 이스케이프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쿠키는 전부 다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적용한 다음에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어떤 가능성을 해커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제품을 도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보안 제품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방식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10일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이 인증을 하실 때는 웹패킹 강의에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오늘 범위는. 그래서 XSS 1이랑 XSS 2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강을 올리긴 할 거지만 제가 지금 좀 개인 사정상 뭐 이제 거주지를 잠시 이동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서 사실 언제 올릴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11강이 이제 인증 범위의 마지막이자 제가 그래도 좀 적시적으로 시간 맞춰서 올리는 기체킹 실습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은데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래도 같이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웹 보안이나 시스템 보안이나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그런 시큐리티의 여러 가지 하위 분야들, 그 해킹의 하위 분야들에 대한 좋은 어떤 그런 첫 입문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와 맞는 것 같다.' 또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동안 재밌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강의 듣는 동안 뭐 인증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문제 풀고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적용해 보고 하는 게 그 과정이 또 재밌었으면 좋겠고, 약간 한 학기 동안 재밌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아 해 봤는데 해킹은 나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먼저 '아 시큐리티 분야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나의 관심 분야를 한 단계 더 좁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관심 가는 분야가 어느 쪽이든 좋은 어떤 성취가 앞으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1 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